개운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무지하게 이렇게 문지르면 마모가 돼서 이제 어느 날부터 찬물 먹거나 이렇게 하면 이가 시리죠. 그게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저는 그걸 환자들한테 해야 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충치보다 더 나쁜 거죠. 안녕하세요. 치과 보정과 전문의 최용훈 대표원장입니다. 정말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시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외에 미국이나 유럽, 호주 모든 국가에서는 하루에 양치질 2번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2분 이내로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루에 2번 2분 이내로 양치질을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이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잘해보겠다고 양치질을 열심히 하시는데 양치질을 너무 세게 오래 하시면 치아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양치질을 하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플라그 제거가 되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치질로 예방할 수 있는 충치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씹는 부분은 양치질로 충분히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제거가 돼요. 그런데 치아 사이, 치아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치아 사이에는 양치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실을 쓰셔야 됩니다. 치실을 쓰셔야 효과적인 충치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지하철 타면은 칫솔 파시는 분들 계시고, 보면은 이렇게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칫솔도 좀 추천을 하지 않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칫솔을 쓰시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칫솔을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과정이 이 칫솔 모를 끝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기업 제품들은 칫솔을 가공하는, 제조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칫솔 모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칫솔이 잇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렴한 칫솔들을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커팅만 해 놓은 거라서 끝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렴한 좀 정체불명의 칫솔들은 여러분 잇몸을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칫솔 말씀을 드리면 또 갑자기 가격 비교를 하셔서 고급 브랜드의 굉장히 비싼 칫솔, 화려한 칫솔들이 있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디자인된 칫솔도 물론 좋지만 칫솔은 소모품입니다. 칫솔은 소모품이고, 또 내가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연필이 좋다고 서울대를 못 가는 것처럼 칫솔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부드러운 모 칫솔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차라리 자주 교체하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그 칫솔의 이상적인 크기는 치아를 2개에서 3개 정도 커버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작으면은 또 힘이 좀 너무 많이 집중될 수 있고 모가 빨리 닳는 면이 있고, 또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치열이 고르지 못할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2개에서 3개 정도 커버하는 크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정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석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이제 아주 전문가적인 치과에 가셔서 그런 전문적인 기구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가 되지 않는 상태를 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칫솔 광고를 보면 칫솔이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은 막 치석이 팍팍팍, 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석이 되기 전에 올바른 양치질과 올바른 치실로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약인데, 자,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약은 이제 뭐 영어로 하자면 메디슨 정도가 되겠지만, 치약은 영어로 투스 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 성분이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데, 치약은 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뭐 치아에 좀 상쾌함을 준다든지, 연마제도 있고 뭐 또 요즘은 미백 성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뭐 약간 비누 같은 느낌? 손세정제 같은 느낌이지, 이게 치약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치약은 뭐 대기업 제품에 뭐 요즘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뭐 치약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중에 좀 침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충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그 방사선 치료를 이 갑상선 쪽이나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침샘이 파괴되어서 후천적으로 침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충치가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불소 치약을 권해드리는데, 치약을 보면 다 불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치약들은 너무 저농도의 불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소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아주 고농도의 치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 특정 브랜드에서 한 가지 제품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고농도의 불소 치약을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치약은 말 그대로 약 성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일부 뭐 치주 질환이나 이런 그 잇몸 쪽으로 특화된 치약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것도 문제인 게,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자가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는 치과는 절대 자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과대학이랑 치과대학이 따로 있냐면, 치아는 재생이 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과 따로 치과대학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치약의 약 성분은 크게 기대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린이 치약이 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애들이 그 칫솔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런 화한 그런 자극적인 맛이 나면은 당연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칫솔질을 거부하니까, 치약 회사들이 좀 단맛을 강조해서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입속에 그런 치약이 닿는 걸 거부감이 없도록 만든 거니까, 뭐 단맛이 난다고 해서 이게 충치를 일으키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뭐 난리가 났을 거고, 부모님들은 전혀 안심하셔도 되고 어린이 치약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 어린 친구들도 성인 치약을 거부감이 없다면 성인 치약을 쓰셔도 됩니다. 치약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믿을 수 있는 회사에 검증된 치약을 쓰시면 충분합니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양치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양치질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기분은 이렇게 하실 때가 제일 개운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빡빡 닦는 느낌. 그렇지만 이렇게 양치질을 하시면 우리 치아는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옆으로 닦으면 이 볼록한 면들이 마모가 됩니다. 정작 닦여야 될 치아 사이에는 칫솔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걸 개운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무지하게 이렇게 문지르면 마모가 돼서 이제 어느 날부터 찬물 먹거나 이렇게 하면 이가 시리죠. 그게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환자들한테 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스스로 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치아가 손상되도록 한 거니까 충치보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양치를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치경부 마모증만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지가 않는다. 양치질은 반드시 치아 결을 따라서 하시는데, 또 이렇게들 많이 해서 결 따라 하라고 하니까 아래 위를 동시에 이렇게 아래 위로 닦으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위아래를 따로 닦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닦아야, 이 칫솔은 나일론 모에 탄력이 있잖아요. 이 탄력을 이용해서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고 칫솔 모가 가진 고유의 성질을 이용해서 탄력으로 쓸려 나가요. 빗자루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탄력으로 해야 이 치아 사이사이에도 칫솔이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안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손목을 돌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목을 돌리시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의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해서 이 칫솔이 실제로 이 치은 열구에 들어가도록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보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여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넣은 다음에 미세하게 진동을 주세요. 미세하게. 그러면 이 칫솔 모들이 치은 열구 속에서 알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스케일링 하실 때 그 스케일링 기구가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이 양치질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스케일링이죠. 그래서 이 치은 열구 청소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미세하게 진동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치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치실을 쓰셔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비행기 타면 주는 그 일회용 치실이 있거든요. 그건 집에서는 절대로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치실은 썼던 부위를 계속 쓰게 되죠. 이렇게 50cm 정도 잘라 가지고 치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통 엄지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으로 넣으시거든요. 근데 편하신 손가락 쓰시면 되고 치아 사이에 넣을 때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딱 소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소리가 난 다음에 위아래로 깨끗하게, 그다음에 앞에 치아도 위아래로 깨끗하게. 또 치실을 약간 옮기면 또 새 치실이 치면에 닿겠죠. 위아래로 깨끗하게. 그다음에 치실을 뺄 때는 반드시 한 손을 푸시고 옆으로 빼셔야 됩니다. 치실을 이렇게 위로 빼시면 금리나 보철물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실은 반드시 넣을 때는 딱 소리를 듣고 놓고 치실이 끝난 다음에는 옆으로 빼셔야 됩니다. 자, 치실을 앞니만 사용하신다. 그거는 머리를 반만 감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치아를 관리하는 숫자 2를 기억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치실도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사용하시되 전체 치아를 다 쓰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양치질과 치실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전 치실을 하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셨다면 전체 치아를 다 치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음식물이 끼인 걸 못 느껴요. 해보면 나오네? 그렇게 알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물을 마시고도 치실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실은 반드시 전체 치아를 다 하셔야 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이 사실 쓰기가 번거롭고 특히 직장에서나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또 치간 칫솔을 쓰면서 개운하다고 느끼시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치간 칫솔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치아는 이렇게, 이걸 이제 컨택이라고 하는데 치아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치아 사이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특히 섬유질 같은 게. 그러면 실제로 이 컨택 부위, 맞닿아 있는 그 부위에 끼어 있죠. 끼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끼어 있으면서 실제로 치아를 벌려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밥 먹을 때, 특히 옥수수 같은 거 먹을 때 실제로 치아 사이가 껴서 치아가 벌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치아는 적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아가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끼이면서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치도 생기고, 원래 치아가 있었던 자리에 뭐가 쐐기 같은 게 끼어가지고 치아가 벌어지면서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이 반복이 되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간 칫솔은 그 컨택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치간 칫솔은 잇몸 부위에, 이 벌어져 있는 이 부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치아가 맞닿아 있는 그 부위에는 치간 칫솔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치간 칫솔은 그 부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실을 하면서 이 치아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컨택에 붙어 있는, 꽉 끼어 있는 그 음식물을 빼줘야 치아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도 좋은데 치실을 쓴 다음에 쓰셔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전동 칫솔은 이렇게 진동하는 전동 칫솔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는 양치질을 모터의 힘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전동 칫솔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런 전동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동이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세탁기처럼 생각하거든요. 칫솔은 결국 내가 손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동은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전기의 힘으로 도와주는 것 뿐이지, 내가 전동 칫솔이라고 이렇게 물고 있으면 자동으로 왱 하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동 칫솔을 너무 이렇게,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걸 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동인 줄 알고. 그러면 그게 잇몸에 손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전동은 이게 지금 잇몸이 손상되는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기계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터가 막 돌아가는 걸 한 군데 대고 있으면 이제 잇몸이 망가지고 오히려 더 치아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꼼꼼하게 내가 빠진 곳이 없도록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동 칫솔 모터 켜놓고 그냥 한 3분 동안 물고 있다가 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칫솔질은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양치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칫솔을 치아와 잇몸의 45도 각도로 실제로 칫솔모가 잇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잇몸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미세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칫솔모가 잇몸 속에 들어가서 잇몸 속에 있는 세균이나 찌꺼기를 빼줘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칫솔을 갖다 댄 상태에서 미세하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주면 이 칫솔모의 탄력으로 클리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대고 흔들어주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뭐 기계가 해줄 수가 없고 내가 이걸 느끼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치질에서는. 그래서 전동 칫솔을 쓰시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양치질을 했을 때 전동 칫솔이 효과가 있다. 내가 하는 그 손의 모션이 더 중요하지 전동 칫솔을 써서 내가 손으로 안 하는 걸 더 좋게 할 수는 없다. 칫솔 교체 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칫솔을 뒤에서 이렇게 보시고 칫솔모가 안 보이면 아직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칫솔질을 너무 세게 했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이 칫솔모가 이렇게 보이겠죠. 벌어지니까. 저희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칫솔 교체 시기는 한 3개월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 칫솔을 봤더니 뭐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 그러면 나 양치질 너무 세게 하는 거죠. 반대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 칫솔모가 안 보여.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양치질 횟수가 부족하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약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를 보시는 게 좋고 칫솔모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 모의 탄력이 떨어지고 특히 끝부분이 마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새것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교체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저는 그 칫솔 살균기를 쓰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건조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칫솔과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건조된 환경에서 보관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칫솔 보관을 좀 습기가 없는 곳에 건조된 곳에 하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연필꽂이에 저는 꽂아 놓거든요. 실제로 제 방에. 그래서 서랍에 넣어 두는 건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치아 건강은 이 대목에서 기뻐하실 분도 있고 슬퍼하실 분도 있겠지만 유전입니다.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탈모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 염색을 안 하고 파마를 안 해도 머리가 이렇게 조금 동년배에 비해서 빨리 빠지는 분도 있고 반대로 뭐 나이가 50, 60이 돼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분도 있듯이 특히 잇몸 질환은 이게 뭐 개인이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좋은 소식은 치주 질환이 있는데 충치도 잘 생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충치가 너무 생겨서 막 어릴 때부터 난 치과를 너무 많이 다녔어. 또 이런 분들은 잇몸이 좋아요. 둘 다 가진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의 경우에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뭔가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치실 사용, 올바른 양치질 이것만 해도 충분하시고 정기적인 잇몸 케어 이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성인이라면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잇몸 건강을 평가받고 뭐 필요하다면 좀 더 자주 잇몸 케어를 받고 좀 건강하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잇몸 케어를 정기적으로 받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담배 정말 나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담배는 제가 정말 열심히 치료했던 치아가 담배 때문에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담배는 정말 나쁘고 그 다음에 질긴 음식은 치아를 실제로 이렇게 밀어요. 실제로 치아를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 뭐 얼음 깨물어 드시는 분들 해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얼음 깨물어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사랑니 관련 통증이 제일 많거든요. 사랑니가 이렇게
완전히 안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아프다가 안 아프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집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진통제를 드시고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치과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다,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급성 치수염이라고 해서 중치가 심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제일 극심한 치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치과가 있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실 치과 가려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겁나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 근데 안 아프게는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이게 마취를 하는지 정말 치료를 받는지 모르게 마취는 할 수 있는데, 비용은 당연히 시청자분들은 비용이 저렴하면 좋겠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의 치과 치료 비용은 그나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비싼 게 좋다, 비싼 치료를 받아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미리 예방하자. 그 점에 있어서 치실 만큼 효과가 있는 건 사실 없다. 우리가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유명 브랜드의 치실을 사서 그걸 2달 가까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전체 치아에 2번 하시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칫솔 보면 또 막 갑자기 잘해보겠다고 비싼 거 막 화려한 칫솔 쓰시는 필요 없습니다. 칫솔은 일반적인 부드러운 뭐 칫솔, 가장 기본적인 거 사셔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면 충분하고, 치실을 정말 많이 잘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